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뮤클리의 송라입니다. 아티입니다. 네, 오늘도 찾아온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시간은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아티스트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일본의 남성 싱어송라이터예요. 호시노 겐이라고 합니다. 박수. 호시노 겐 네, 역시나 못 들어보셨겠죠? 처음 들어봐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이 참 독특하신 게 가수로서만 유명하신 게 아니고 배우로도 그리고 작가로도 엄청 유명하신 거예요. 작가요? 예, 글 쓰시는. 예, 글도 잘 쓰세요. 그래서 그냥 활동만 한 게 아니고 네임드급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 예술계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1월 28일 도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동네 청가물 가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재즈 피아노가 이제 취미셨고 어머니는 이제 과거 재즈 보컬리스트가 꿈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음악이 굉장히 노출이 되기 쉬웠던 환경이었던 거죠. 오호.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많이 음악을 접할 수 있었대요. 특히 마이클 잭슨하고 니니 시몬 그리고 토미 플래너건 등 이제 아티스트 분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다른 천재들하고 조금 똑같아요. 그 여러 천재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음악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왕따도 또 당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괴롭힘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결국엔 대인 기피증이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막 체육 시간에 막 그 기피증이 심해져가지고 막 지리기도 하고 실내를 범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좀 그랬던 좀 민망한 또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힌 거야? 어쨌든 그 호시노가 그 중학교를 대안학교라는 걸 가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학교는 성적표라는 게 없고 그 미래 애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학교예요. 그럼 시험이 없는 거예요? 네,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학교죠. 무튼 이 중학교를 갔을 때 아버지가 기타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심취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생 때 이 대인 기피증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막 학교를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막 졸업을 막 못할 뻔했었는데 겨우 마음을 잡고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이 이러면서도 중학교랑 고등학생 때 연극 활동은 또 해요. 그러니까 막 대인 기피증이 있는데도 남들 앞에서 막 연극을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타도 치면서 연극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소리 아티가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하나만 똑바로 좀 잘해라. 호시노 겐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아 진짜로? 네, 연기를 할 거면 연기나 똑바로 하고 음악을 할 거면 음악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호시노게는 그랬대요. 지금은 좀 서툴 수 있어도 언젠가 이 두 개에 조금씩 집중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두 개를 뭐 하나에 뭔가 몰두하기보다는 조금씩 뭔가 열심히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뒷 얘기들은 조금씩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밴드를 합니다. 사케록이라고 하는 이제 밴드인데 이 팀이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노래하는 그런 팀이 아니고 그 연주 음악 밴드예요. 보컬 없이?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일본 연주팀 하면은 뭐 티스케어, 카시오페아라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마림바라는 걸 연주했어요. 이렇게 실로폰 같은 거 네, 이렇게 컷 크다란 거. 네, 그런 걸 연주하고 기타도 치고 작곡을 하고 편곡을 했대요. 원래는 보컬을 하고 싶었는데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마림바랑 기타에 조금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 그 20살 때 호시노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요. 한 3평 남짓한 그 아티방보다 지금 아티가 살고 있는 방보다도 더 작은 왜 이러세요? 화장실도 없는 방에서 굉장히 무명 시절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참 돈이 안 된다고 하는 연극하고 밴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전거 타가지고 교통비 아끼려고 막 자전거 타가지고 출퇴근하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연극하고 밴드 생활을 이어와요.
근데 이 밴드도 보면 뭐 팝 밴드나 락 밴드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 그런 밴드도 아니고 또 연주 팀이니까 더 수요가 그냥. 없겠죠. 이분이 또 외모가 굉장히 특출나게 잘생긴 또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평범하게 생기셨고 어쨌든 이렇게 좀 힘들게 보내고 있다가 2003년도에 우연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제 연기가 필요한 연극이 있었어요. 이제 인간 파산이라는 연극이었는데 그 연극을 하면서 극단 어른 계획 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배우로서 먼저 활동을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배우로 먼저 조금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우 활동도 병풍 역할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조연. 그 배우가 연극에서의 배우인 거죠? TV에 나오는 배우가 TV도 하고, 아, 뭐 연극도 하고, 그냥 뭐 병풍 역할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은 호시노가 막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막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했던 막 작품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막 호시노가 막 저런 것도 했었어? 막 이랬을 정도로. 그래서 뭐 그런 거부터 천천히 베이스를 쌓아갔던 사람이에요. 좀 특이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힘입어서 배우로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보통은 좀 그런 이력들이 많은데 이분은 두 개를 다 같이 이제 굉장히 로우한 상황에서 천천히 이제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7년에 드라마 작년 루 누아르에서라는 작품의 주연을 맡아요. 야, 2007년. 주연? 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역들을 계속하면서 그 밴드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명 시절이 기신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다. 네. 그래서 2007년에 이렇게 주연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 사람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광고도 찍고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면서 여러 작품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2010년이 돼서야 이제 자기 1집이 나옵니다. 자기 솔로 앨범을 시작을 해요. 바보의 노래라고 하는 앨범인데 근데 이게 크게 히트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응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호시노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뭐 어쨌든 배우로서는 조금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2011년도 9월에 2집이 나와요.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잘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코찬트 네. 5위를 이제 합니다. 오. 차트인을 한 거죠.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음악 활동만 했냐 같이 배우 활동도 계속해요. 굉장히 신기한 분입니다.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입지를 계속 굳혀가고 있었는데 호시노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왜 그래? 2012년 이제 3집 앨범을 녹음하고 있는 중에 호시노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뇌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뇌 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과가 그 뇌동맥류 쥐주막하 출혈이라는 병이었는데 저도 이 병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큰 병이어서 치료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2013년 한 2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다가 2월 28일 날 한 음악 시상식에 갑자기 참여해서 모습을 좀 보여줬대요. 네. 그때 조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괜찮구나라고 해가지고 호시노도 괜찮은 줄 알고 이제 3집 앨범을 이제 녹음을 다 끝내고 5월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아팠었지만 치료를 잘 해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활동 중에 다시 병이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치료에 이제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쭉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때 또 열심히 활동을 해놨어요. 뭐 드라마랑 영화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 중에도 사실 쉬었다기보다는 작품들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작품들이 또 잘 안 됐냐? 아니요, 잘 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다 영화나 드라마가 호평도 받고 연기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찬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음악적인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배제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4년도 2월 6일에 회복한 모습으로 이제 부독한 복귀 콘서트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병마하고 싸운 이야기를 에세이로 또 출간을 해요.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또 그것도 잘 돼요. 배우 또 신인상도 받아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멋진 모습으로 다시 이제 활동을 재기해서 잘 돼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제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케록이라고 하는 팀은 해체를 합니다.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대외적으로 이제 이것은 해체한다라고 하고 솔로 활동에 집중을 해요. 여기서 이제 4집 옐로우 댄서라는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초 메가 히트를 합니다. 엄청난 히트를 합니다. 자, 이때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3일 만에 10만 장이 팔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남자 싱어송라이터의 이례적인 판매량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로서도 거의 배우 수준만큼의 입지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4집의 옐로우 댄서 앨범에서 써니라는 곡이 있거든요. 불러보겠습니다. 어떤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썬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 壊れそうな夜が明けて空は晴れたよ Lady 頬には声が流れ鳥は歌い何が楽しいことが起きるような幻想が弾ける君の声を聞かせて雲を寄せ世界照らすような君の声を聞かせて遠いところも雨の中も全ては思い通り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호시노 괜히 멈추느냐 아닙니다.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2016년도에 드라마를 하나 찍는데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길다. 일본 드라마는 제목이 긴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거기에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일본어로는 뭐 니게 하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가 또 완전 초대박이 납니다. TBS 화요일 드라마 중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또 거기에 주제곡을 호시노겐이 만들고 또 그 노래가 역대급 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코이라고 일본어로 코이라고 사랑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약간 좀 춤을 추면서 부르는 곡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코이 댄스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싱글만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또 이 코이 댄스가 유튜브에서 완전히 뭐 몇천만 조회수를 찍고 이 드라마가 완전 초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완전 싱어송라이터로서 하기만 하면 다 대박이네. 이때부터는 뭐 건들면 마법이 터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근데 아티가 이런 노래 잘 못 부르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단한 노래였어요? 네, 그럼요. 부담감 한번 또 심어봤는데 한번 어쿠스틱한 반주에 아티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나니노 니 다시 하자. 그 히토 나미노. 나미노. 됐어? 나니노 자꾸. 다시 나 다시 해야 돼요. 이토나미노街が暮れたら色めき風たちは運ぶわカラスと人々の群れ意味なんかないさ暮らしがあるだけただ腹を空かせて君の元へ帰るんだ物心ついたらふと磨けて思うことがこの世にいる誰も二人から胸の中にあるものいつか見えなくなるものそれはそばにいることいつも思い出して君の中にあるもの距離の中にあることを恋をしたのあなたの指の混ざり頬の香り夫婦を越えてゆけ그 뒤로 호시노가 2017년도부터 또 전국 투어도 돌고 콘서트도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국 투어를 돌면 일본도 전국 투어를 다 도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국 투어를 돈다는 것도 일본 아티스트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고 이걸 성공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팝바이러스라는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게 또 오리콘 주간 차트 또 4주 동안 1위를 합니다. 그 뒤로 계속 콘서트, 투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음반 시스템들은 전국 투어를 돌고 그래서 1년, 2년 동안 돌면서 일본 전국을 돌고 그 사이에 레코딩이랑 또 음반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투어 끝나면 앨범이 또 나옵니다. 그게 또 차트인을 하면 또 전국 투어를 돌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트인을 안 하면 투어는 없는 거예요? 투어를 돌고 싶어도 관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차트인을 하고 이래야 뭔가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다가 아티스트들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나 역량이 조금 이제 떨어질 때쯤에 잠깐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또 축적해서 또 활동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호시노에게도 그게 찾아와요. 그래서 약간 좀 번아웃 증후군처럼 좀 지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한테는 슬럼프로 다가오기보다는 원래 호시노가 좀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한 가지 얽매여 있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배우 활동도 하고 이번에는 아티스트 분들하고 협업 음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음악을 만들지 않고 여러 해외 뭐 유명한 뭐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하고 해서 뭐 그것들도 준수한 성적을 내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아티스트 분인 이제 자이언티 분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시간이 흘러가지고 보통은 기타로만 작업을 했었어요 이번이. 근데 이제 키보드로도 한번 작곡을 해야 되겠다. 키보드만으로도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또 이게 일본 빌보드 재팬 핫백에 또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신 분인 거예요. 경사가 멈추지가 않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안 좋은 일이 없어요. 또 2021년 5월 19일 날 호시노가 발표를 하는데 2016년도 아까 도망치는 건 부끄러워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그 드라마 있죠. 그 상대 배우 아라가키 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2020년부터 정식 교제를 시작했었는데 결혼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20년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멈추지 않아요 이분이. 저 현재는 막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뭐 OST 같은 것들도 막 작업을 하고 아시안 게임 막 주제곡에도 참여를 하고 그 막 넷플릭스 토크쇼 같은 데도 막 나가가지고 일본에만 멈추지 않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분이에요. 자 보면은 이분은 참 특이하신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알아봤던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한 어떤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도전도 하고 새로운 장르들 이렇게 막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이뤄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호시노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인물 탐구 시간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